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8K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일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지표를 보고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 뱅킹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하면서 안정적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마지막으로 리플이 밤사이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를 보면은 특이사항으로 갈색 고래가 지금 매도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내일 이제 새벽에 FOMC가 열리고요. 거기서 이제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 가지고 일부 매도를 한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5.8K에는 이 매수벽이 쳐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28K에서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내일 새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뭐 위로든 아래로든 너무나 커질 수 있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니까 옐런 재무부 장관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안정적이다. 미국 뱅킹 시스템은 안전하다. 이 얘기를 며칠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첫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이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2008년도와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이 다른지 뉴스나 사람들의 그런 인사이트를 보면은 2008년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무너질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디테일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숫자로 한번 제 스스로가 파악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제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락 같은 경우는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면서 두 번째로는 필요하면은 구조조치 반드시 한다. 그러니까 돈을 무한으로 이제 집어넣겠다 얘기를 하고 실제로 연준에서 돈 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바로 도입을 해가지고 안정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민간에서 도와라라고 하면서 지금 제이미 다이먼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 뱅킹 시스템을 점점 안정화해가는 단계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숫자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SVB 사태와 크레딧 스위스 사태는 약간 궤가 달라요. 원인이 공통된 원인으로 온 게 아니고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빌황 이슈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크레딧 스위스에 예금을 맡겼던 약간 불법 자금처럼 예금을 맡겼던 게 모두 인출이 되면서 이러면서 이제 사태가 일어난 거고 SVB 사태 같은 경우는 미국 장기채를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미실현 손익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일어난 이슈였는데 이 부분이 unrealized gain 미실현 손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채를 들고 있는 미국 중소형 은행들이 미국 장기채를 들고 있다 보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빠지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갈 때 미국 국채 가격이 빠지면서 이렇게 미실현 손익이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이슈가 났다. 이 두 가지의 원인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 2008년하고 2023년하고 다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2023년도는 굉장히 이게 길어요. 린 알덴이 그러니까 투자자 그 메일을 보낸 거에서 제가 이제 그걸 다 보고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건데 2008년도하고 2023년도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러니까 신용경색이 오면서 모든 돈들이 다 말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돈이 굉장히 지금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2023년도는 2023년도가 진행이 되기 전에 QE를 엄청나게 진행을 했잖아요.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상업은행들이 그러니까 특히 좀 큰 미국 상업은행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나 많아졌고 2008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그대로 막 떠맞고 바로 쓰러졌는데 2023년도에 미국의 큰 은행들은 돈이 너무나 많다.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이제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돈이 좀 많이 모자라고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된 거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큰 은행과 작은 은행도 지금 상황이 다르고요. 또 2008년과 2023년도에 지금 은행들 간의 상황도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옐런도 그렇고, 그다음에 맨날 숏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은행 이슈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2021년도 이후에 이제 영래포라 그래가지고 상업은행이 연준에 맡긴, 그러니까 상업은행이 자기들 돈을 연준에 맡겨놓은 돈이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지금 이제 그런 대비들이 돈들이 유동성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스폰지 역할로 완충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물론 중소형 은행들은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상업은행까지로 번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옐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소형 은행이 이슈가 생겼을 때 돈을 무한으로 집어넣어 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문제가 없는 이 대형 상업은행들도 돕기 위해서 돈을 집어넣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뱅크런 이슈나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소형 은행들을 뭐 크레딧 스위스 해결 방법이 UBS가 인수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중소형 은행들을 대형 은행들이 인수할 거다. 지금 이 린 알덴의 리포트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올 때 은행들이 굉장히 통폐합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통폐합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헤쳐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두 번째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확대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위기가 계속 없을 거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무한으로 돈을 이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상업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레포 스트라이크라 그래서 유동성이 좀 말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QT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돈들을 연준에서 이제 빨아들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레포 스트라이크가 조만간 2019년도에 한번 크게 위기가 있었거든요. 이때 크긴 위기가 있어가지고 연준에서는 다시 양 QT를 QE로 전환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에 올 수 있을 만큼 이 중소형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달았고요. 이 대형은행들도 지금 계속 이제 유동성이 빠지고 있는 상태여서 조금만 더 지나면은 이 레포 스트라이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유동성, 시장에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리를 하면은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제가 본 그 리포트를 좀 요약을 하면, 첫 번째로 2008년도와 2023년도는 다르다. 왜? 2023년도는 미국에는 대형 상업은행들이 굉장히 많은 유보금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생겼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이 있다. 두 번째로 인수합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에서도 가만두지 않는다. 뱅크런 같은 경우는 심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는 2008년도에 미국에서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2008년도와 2023년도는 다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QT,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미국 상업은행들의 지금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점점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QT는 조만간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 QT가 끝나면 QE가 진행이 되겠죠. QE 혹은 금리 인하,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월달 이 FOM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5bp 인상이 거의 유력하고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bp를 올린 다음부터는 이 유동성 위기가 점점 더 고조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더 올리진 못한다. 시장의 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맥스치까지 정말 다 다다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좀 더 빠르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자료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일 새벽에 있는 FOMC는 지금 25bp를 올릴 거라는 게 시장의 거의 대부분의 컨센이고요. 심지어 이제 뭐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뭐 3월 동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자료들을 얘네들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큰 위기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은 시스템 전체에 리스크를 만들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근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번에 나오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추세가 하락 추세를 이제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절대로 시스템 붕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시키지 않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메타가 2, 3개월 뒤에 오더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시장을 요동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희가 인지를 하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종합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리날덴의 그런 인베스트먼트 레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인하를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가 2023년도에 적당히 주목을 받고 4년도, 5년도에 큰 폭의 상승을 할 거라는 그런 거 뷰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이제 리플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뭐 당연히 지금 리플 소송 이슈가 이제 리플의 급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디테일을 살펴보면은 왜 소송이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는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약식 판결 될 거라는 그런 변호사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바이낸스가 얼마 전에 보이저를 인수를 했잖아요. 보이저를 인수를 했는데 이때 처음에 미국이 인수를 할 때 제동을 한번 걸었었어요. 이거 못 산다. 증권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뭐 재산들 다 증권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그렇게 딴지를 걸었어. 태클을 걸었었는데 미국 판사가 판결을 인수해도 된다. 왜? SEC에서 이게 증권인 이유를 갖다 들이밀지 못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나타나면서 그 이슈가 이제 오면서 리플이 소송이 낙관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실 한 가지를 유출할 수 있어요. 저 한국에 굉장히 리플을 들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망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리플 소송이 어떤 식으로든 끝나게 된다면은 리플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소송이고 또 그런 덤핑 지금 전 CTO가 굉장히 많이 덤핑을 했는데 그 물량이 이제 모두 소진이 됐고 이 발목을 잡는 소송이 풀리게 되면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 맥스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모멘텀은 굉장히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트래킹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리플 홀더분들도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CBDC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이제 리플이 CBDC 결제망을 이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급등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한국 분들이 리플을 많이 들고 있는 거는 뭐 금융위에 나온 자료를 봐도 그다음에 거래 대금을 봐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리플도 큰 폭의 상승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도 판이 바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중앙화 거래소의 거래 대금을 봐도 트레이딩 볼륨량을 봐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2022년도에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런 거 제가 영상에서 한번 남겼는데 거래 대금이 거의 없었어요. 거래 대금이 없어서 이때 영상 중에 이제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건 바보와 고래밖에 없다. 진짜 실제로 데이터가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매집을 했는데 변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거의 4배 정도 뭐 거래 대금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이제 모이고 있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시기에 함께 돈을 벌 수 있게 많은 기회들을 함께 저희가 이제 추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로 수위가 이제 2분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수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앱토스 말씀드릴 때 앱토스랑 수위를 2023년도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위도 굉장히 좋아요. 내러티브가.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나오는 거 저희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언제나 상승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관심이 떨어질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전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지금 이제 아비트럼도 조만간 상장인데요. 아비트럼이 상장이 됐을 때도 저는 같은 전략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